14년 전 가격 수준으로 하락한 종목 중에서 과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자, 마지막 기업은요. 자,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전일 코스피가 2300선에 간신히 걸쳤죠. 장중에는 2300선을 훨씬 더 많이 깨고 내려갔다가 가까스로 2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고점 대비 10% 하락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지금 현재 23% 추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요, 2018년도 하락장, 2020년도 코로나 하락장을 넘어서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하락한 종목도 수두룩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름 무량주인데 주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즉 14년 전 가격 수준으로 하락한 종목 중에서 과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금융 위기급으로 하락한 종목, 그때보다 어떻게 본다면 싼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찾을 것이냐? 주가 기준으로 찾아도 될까요? 이를테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 평균 12,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금융위기 때보다도 싼 종목이 맞긴 한데, 근데 과연 그런 종목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14년 동안 가치가 성장하지 않아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긴 싸지만 투자할 가치는 없겠죠. 자, 따라서 단순히 주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PBR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4일 기준 PBR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평균값보다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 PER이 아니라 PBR이냐? PER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객관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PER은 이익 변동성에 따라서 PR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다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이익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PER이 확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PBR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2008년도 적자 기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PBR이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은 주당 순자산은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당 순자산이 훅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그대로인데 PBR이 확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기업은 PBR이 왜곡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2022년 ROE가 2008년도 ROE보다 높은 종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PBR도 단순히 PBR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ROE를 봐야 됩니다. 이 PBR이 ROE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2022년 ROE가 2008년도 ROE보다 높은 종목. 자, PBR은 2008년도보다 싼데 ROE는 올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으로 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물론 신뢰성은 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보다는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그나마 좀 낫겠죠. 마지막으로는 소비재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소비재, 반대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주식입니다. 경기 민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신뢰성이 낮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은 훨씬 더 낫겠죠. 자, 반면에 소비재도 물론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소비재 기업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대표적인 4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CJ 제일제당입니다. 2022년 현재 PBR이 0.98배입니다.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평균 PBR이 1.95배였고요. 여기 가로 열고 0.82라고 나와 있는 거는 최저 PBR입니다. 그래서 최저 PBR은 당시에 0.82배였다.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여기에서 20%만 더 빠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1.6%였는데 2022년 예상 ROE는 11%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감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히 2008년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CJ 제일제당이 올해 순이익이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이 크게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품이고 두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제당 거, CJ 거 사먹는 그 품목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HMR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비고 브랜드가 있죠.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료 대체제인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즉 라이신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 부문도 있어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직접 돼지를 기르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회사로 CJ 대한통운도 가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문에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식품 부문, 바이오 부문 이쪽에서 계속해서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축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료값이 오르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의 대체제인 라이신 사업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이 제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6월 들어서 이 곡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옥수수, 소맥, 대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일지 아니면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품 가격은 올려놨고 이게 다시 내려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택배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의 현재 PBR은 2.35배입니다. 그렇게 낮진 않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평균 PBR이 3.67배였습니다. 원래 코웨이는 약간 좀 PBR이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저점이 2.52배입니다. 자,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보다 현재 PBR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2008년도에는 21.6%, 현재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2%.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코웨이의 순이익 증가율은 한 10% 정도 보고 있고요. 원래 코웨이가 이 코로나 피해주였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코웨이가 정수기를 포함한 생활용품, 가전제품, 자, 이런 것들을 렌탈로 이 서비스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업의 핵심이 방문 판매였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죠. 이에 따라서 영업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기 사업이죠. 하지만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 이쪽에 법인을 세워서 계속해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 수명 컨설팅 서비스 등 렌탈 매출로 발생시킬 수 있는 품목을 잘 개발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각종 렌탈 서비스가 거의 필수 소비재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이걸 끊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현재 PBR은 0.61배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평균 PBR은 0.94배였어요. 그리고 최저 PBR은 0.49배였습니다. 자, 최저 PBR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이때까지 떨어지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보다도 싼 가격이 됩니다.
근데 ROE를 보시면 올해 ROE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현대차의 순이익 증가율은 37% 정도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동차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소비재로도 볼 수 있고요. 내구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느 정도 좀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대부분 이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간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제대로 출하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빨리 받기 위해서는 HD 디스플레이 옵션이 빠진 내지는 스마트키 옵션이 빠진 그런 제품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간 쇼티지였던 이 반도체,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독일의 이 배기가스 이슈가 터졌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가 독일에 판매한 그런 차종 중에서 이 배기가스 기준을 넘는 그런 차종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어차피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거 내연기관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 이슈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게 독일에 한정된 이슈다라고 한다면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 유럽, 특히나 중요한 것은 미국까지도 뭔가 전체 재검수가 일어나면서 예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 정도로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업은요. 자,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PBR은 1.25배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평균 PBR은 1.45배였고요. 최저 PBR은 1.02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20%만 하락을 하면 바로 2008년도 최저점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ROE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9.5%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9.5%까지 낮아지기 위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30%, 40% 가까이 조정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조정이 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낮다라고 보고요.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15% 정도입니다. 원래는 이게 연초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D램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주식들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견조한 수치를 발표를 했지만 가이던스는 불확실하게 내놨습니다. PC, 스마트폰 이쪽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서버 쪽에서도 오더컷이 발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막 찍어낸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정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예전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치킨 게임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치킨 게임의 목적이 누구 하나가 죽어 나갈 때까지 하는데 셋 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까지 치킨 게임을 진행한다면 상처가 큽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최대한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GAA 3나노를 성공적으로 양산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TSMC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3나노 공정, 자, 이걸 성공적으로 양산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대만 측에서는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면 뭐하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수주를 받은 다음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납품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3나노를 성공적으로 양산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수주와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전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주가가 하락한, 어떻게 본다면은 14년 만에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금이 없는 상황이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정말 주식하면은 진절머리가 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존 템플턴 경 같은 경우에는, 자, 폭락에 매도하지 마라. 주식을 매도할 시점은 폭락하기 이전이지 폭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폭락장이 발생하면 뭐 테마주나 우량주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봉인선상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참에 내가 그냥 소문을 듣고 샀다든지, 그냥 좋아 보여서, 내지는 뭐 테마를 보고 샀는데 급락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약간 좀 우량주로 매크로 이슈 때문에 급락한, 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